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불과 20일 남짓 남았죠. 그런데 이 급박한 이 대선판에서 야당 후보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당 후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사라져버렸다. 이재명 후보가 안 보인다. 대선판에. 자, 왜 그럴까요? 뭐 사퇴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도 자, 일단 이 대선판에서 갑자기 이 대통령 문재인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대통령 문재인과 야당 후보 윤석열의 대결처럼 지금 돼버렸습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선판에서 이재명을 밀어내버린 것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입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한 여러 법인카드 유용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쏟아지니 이재명 후보는 아예 기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구도가 그러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각 신문 일면 톱은 오늘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그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적폐청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폐청산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시스템으로 할 것이다. 뭐 어떤 집권자의 의지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검찰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발끈해서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니 지금 선거 구도가 대통령 대 야당 후보 이 대결이 돼버렸습니다. 적폐 문제를 놓고 적폐청산 문제를 놓고 자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대선판에 전면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일종의 선거 개입이죠. 집권자의 선거 개입은 탄핵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뭐 법률상 선거 개입은 아니더라도 명백한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집권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놓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낙인 찍기, 범죄 정권 낙인 찍기와 정치 보복 선언이다. 뭐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사과는 무슨 사과? 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은 것이지만은 어쨌든 사과는 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수사는 당연하다 이렇게 소신을 재확인했다. 자 그런 기사가 한국일보 기사고 서울신문도 일면 톱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 지금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니고 문재인 대 윤석열 해서 요동치는 대선 정국 이렇게 하고 자 이재명은 한 줄 딱 나옵니다. 자 지금 대선판에서 윤석열 대 문재인이 대결을 하고 이재명은 제가 동그라미 쳐는 아주 작게 보이는 한 줄 딱 나옵니다. 전부 문재인 윤석열 이야기고 이재명은 참 입장이 곤란하겠죠.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검찰 책임자로서 눈 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고 국민 모독이다.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란다. 자, 문재인이 사과라고 했으니까 본인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이 발을 걸치려고 하니 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이 대대적으로 나왔으면 근데 친문이 지금 상당히 규모가 작아졌죠. 그 규모가 작아진 친문이 또 막 국민 갈라치기 하고 나서면은 이재명에겐 좋을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또 스스로 이 논란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재명이 점점 대선판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도 문 대통령 윤석열 대선 앞 전면전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윤석열이 대선을 앞두고 전면전을 벌였다.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문재인 멘트를 그대로 실어줍니다. 중간 제목에서 근거 없이 적폐 몰아 강력 분노 총장 때 적폐 못 본 척 했다는 건가 기획 사정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이렇게 이 제목을 뽑아서 어쨌든 양쪽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과 윤석열이 자 이 의도를 한번 살펴보죠.
자, 갑자기 왜 이렇게, 이거 거의 도발 수준입니다. 윤석열도 도발을 했지만은, 윤석열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하겠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막 검토를 했겠죠. 검토를 해서 청와대 참모진, 또 뭐 여권, 이너서클들끼리 막 논의를 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겠죠. 청와대는 지금 이것을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모를 해와서 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분노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이너서클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쯤 내야 되겠다. 그리고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메시지가 나온 걸로 봐야죠. 이거 적극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참모들이 기획을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읽었다 이렇게 됐는데 의도가 있는 도발이죠. 크게 보면은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판 이대로 가면 그냥 진다. 그러면 재집권 무너진다. 그래서 한번 흔들자. 어떻게 됐든 흔들어보자. 그리고 이재명 혼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정권이 넘어가면은 문재인 본인이 정권이 넘어가면은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이 감옥 보낸다고 했다. 이런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다오. 나를 보호하는 것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도발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보험 들기 성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다목적이죠. 하나는 대선판 흔들기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퇴임 후에 지금 재임 중에 있었던 일들로 여러 가지 있죠. 그 일들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 봐라.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에 딱 대선이 끝나고 집권하면은 우리를 적폐로 몰아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처럼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핑계거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서 강력히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지 대답하라. 아니면 기획사정을 하겠다는 건지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근거가 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 못 본 척 하지 않았죠. 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다 이 울산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못하게 하니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동안 쫓아내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 했다. 못 본 척 한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팩트를 보시면은,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근거, 적폐. 이 정부에 적폐가 있다. 그 근거 있다.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장 선거. 이것은 울산시장 불법 개입.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초로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움직인 것, 적폐죠. 전형적인 적폐죠. 그 다음에 이 월성원전 1호기 그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도 전형적인 적폐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월성원전 공소장에 보면은 문재인이 3번 나오고 대통령이 40번 넘게 나옵니다. 그 공소장 자체에. 그리고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그 기획사정 이런 것도 있었죠. 그때 소위 검찰 개혁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막 기획사정을 한 그런 것도 나중에 다 적폐의 일환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내세워서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것도 있고 일일이 다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적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퇴임 후에 본인이 보험성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임 후에 범법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폐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것은 청산을 해야죠.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런 나중에 퇴임 후에 적폐가 드러나면은 그것을 수사를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것은 이재명 정권이 돼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정권이 돼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도발을 한 목적 중에 하나는 퇴임 후에 대비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선거판 흔들기다. 선거판. 이 문재인의 분노, 막 분노 이런 표현을 써줘. 분노를 알려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자. 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 성향 언론이죠. 경향신문은 문재인의 분노를 전합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의 분노 일면에서 사과하라.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분노했다. 퇴임하면은 감옥 보내려고 한다. 뭉쳐라 이거죠. 적폐수사, 그 윤석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서 검찰총장 때 적폐 못 본 척 했나? 직접 대응. 못 본 척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들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내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사과는 안 합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3면 관련 기사에서도 이것을 분노를 전합니다. 정부를 범죄집단 규정, 보복정치 망령 소환, 보복정치 망령을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그게 문재인 분노 폭발했다. 그거는 다 뭉쳐라. 이 메시지를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 거죠. 참모 앞에서 직접 쓴 메모를 읽었다. 직접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윤 후보 발언이 문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는 생각도 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계 7대 통신사 그 합동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어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적대와 정오의 정치를 비판을 했다. 자, 적대와 정오의 정치. 5년 동안 어디서 적대와 정오의 정치를 했는지는 뻔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윤석열은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 자, 한국일보 3면 보시면은 윤석열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호칭을 어제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생각,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생각인데 나하고 같은 생각이다. 우리 문 대통령.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에 취임할 때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이 한 말이죠. 우리 검찰총장님, 윤석열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시라. 그때 우리 윤 총장님 했듯이 우리 문 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표현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왔고 저 역시 그래 왔기에 공정한 시스템, 그래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했다. 드려왔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과 저의 생각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아마 작심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렇게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뿐이 아니고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대 세계통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달려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돌려서 한 이야기지만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란 것은 남북 화해죠. 남북 긴장 완화인데 본인이 아니고 본인은 잘 해왔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남북 관계가 대치를 할 것이다. 그전에 뭐 전쟁과 평화 프레임을 써서 뭐 지방선거 때인가 한번 덕을 본 적이 있죠. 자, 그거 비슷한 겁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또 선거용이죠.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이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드디어 대통령이 나선 것 아니냐. 이재명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난감한 사람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문재인이 지금 나서서 막 싸우는데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다 뭐 중도 확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동아일보 3면에서 그걸 짚었습니다. 저 중간에 보시면은 난감한 이재명 이 선거판이 문재인 대 윤석열 이렇게 돼버리면은 난감하죠. 자, 이재명의 고민을 동아일보가 짚었습니다. 지금 이 뭐 진영 결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친문 진영 결집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 급부로 정권 교체 여론에 더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쪽은 문재인 발언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청와대가 충돌하면 윤석열의 존재감만 더 부각되고 이재명이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대선판에서 밀어내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부인 김혜경 씨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자, 오늘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왔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중앙일보 신문에 실었는데 김혜경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배소연 씨, 전 경기도 5급 사무관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 쪼개기 심부름도 시켰다. 법인카드 쪼개기 심부름도 시켰다. 이 뭐 저 배소연 씨가 시킨 게 아니죠. 그 위에서 시킨 거죠. 뭐 배소연 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법인카드가 그 총무과의 법인카드가 한 번 사용이 12만 원 정도로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쓰면은 두 번에 나눠서 쪼개기를 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마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아무 제의식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서로 뭐 녹음 파일을 보면은, 통화 녹음 파일, 그 배소연 씨와 7급 공무원 녹음 파일 보면은, 배소연 씨가 7급 공무원에게 12만 원 안쪽으로 법인카드를 2장 긁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쪼개서 계산한 정황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 A씨, 7급 공무원이 공개한 결제 내용에 따르면, 카드 결제 내용에 따르면, 자, 4월에서 10월 사이에 작년 6달 동안 이 7급 공무원이 결제한 것이 성남 분당구에 있는 베트남 식당 11만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일식당 10만원, 분당구에 있는 복요리 전문점 12만원, 개인카드로 10여 차례 결제를 하고 그 카드를 결제한 것을 나중에 뭐 점심시간이나 이때 점심을 먹은 것처럼 하려고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은 것처럼 하려고 나중에 그것을 개인카드 결제한 걸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재결제하는 이 수법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 10여 곳, 지금 뭐 복요리, 뭐 베트남 식당, 일식당 이런 게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데다가 막 분산시켜서 숨겨놨습니다.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그런 데서 이 식당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결제 금액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업무 추진비를 땡겨다가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위장을 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 주말이죠. 주말이고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월요일에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화요일부터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남은 핵심 변수는 후보 단일화죠.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여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에. 이것은 저는 위장이라고 보는데 이관계라고 보는데 일단 이 한겨레 신문은 양쪽이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를 띄웁니다.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죠. 자, 한겨레 신문 보시면 단일화 삼각관계 아예 이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진보 성향 언론이죠. 친정권적인 언론이죠. 단일화 삼각관계 양당이 구애 경쟁을 하고 있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안철수의 구애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는 무슨 소리, 벌써 유세차 계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안철수 빼앗기로 이렇게 구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단일화 변수, 여당 가세 단일화 변수,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빗장을 열어둔 느낌이다. 이렇게 연막을 치죠. 우리 쪽에 오겠다고 빗장을 열어둔 느낌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연합정부 구성 같은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15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뭔가 깜짝 놀랄 단일화 발표 혹은 공동정부 구성 발표가 이번 주말 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식은 짧게 전해드리죠. 그 말썽 많은 강북회장 김원웅, 그 국회에 카페를 냈습니다. 강북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6,100만 원을 비자금을 조성해서 납품업체를 통해서 그 돈 가지고 한복 사고 이발비로 썼다. 김원웅, 강북회장. 그 말썽 많은 강북회장 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독립유공자들을 지원할 그 명목으로 국회에 카페를 냈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이발하고 한복 사입고 그 윤미향 씨가 할머니들 도와줘야 될 돈으로 집 사고 한 것. 일본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본인들의 이속을 챙겼습니다.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법원이 청와대 김정숙 여사 옷 구두가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김정숙 씨가 뭐 해외 나갈 때 이럴 때 했던 여러 가지 의상들, 이것을 개인 돈으로 한다고 문재인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갈 때 그런 것,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동 때 옷 이야기까지 막 나왔죠. 좀 치사하게. 그러면서 본인들은 들어가면서 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납세자 연맹에서 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그리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이런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선거 전에 공개되면은 파문이 있을 텐데 선거 전에 공개되기는 어렵겠죠, 물리적으로. 다른 뉴스는 이런 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죠. 그 전략공천을 해서 혼자 출마를 하게 됐고,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이 뭐 최재형 전략공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다 그런 시도가 덜 통해 났죠. 근데 일단 그것과는 상관없이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최재형을 종로공천했고, 그 다음에 어제 서울 서초갑에 경선이 있었죠. 여론조사 경선이 있었는데 조은희 전 구청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5명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원 50%, 일반 시민 50%, 구민이죠. 서초구민. 그랬는데 조은희 전 구청장이 과반수 50%를 넘게 해서 그냥 무난히 1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오늘 TV 토론이 있습니다. 2차 TV 토론이죠.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종편 채널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이 공동 주최하는데 오늘 8시부터 2시간 동안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아마 이 2차 TV 토론에서도 이재명은 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핵심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그리고 김혜경 씨와 관련된 각종 스캔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2월 10일을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